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1월이 될 것 같아요. 역대 최저 거래량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발 제 방송 보실 때는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큰 흐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이야기했다가 멘탈까지 탈탈 털릴 뻔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냐? 자본주의 하면 영국 아닙니까? 자본주의 하면 영국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칼 마르크스라고 했어요.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은 자본론이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는 칼 마르크스라고 했어요. 이 빨갱이 나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 다큐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야 빨갱이만 보지 말고 이거 파랭인가요? 그러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뭐 유물론이니 관념론이니 변증법이니 형상의 진보니 보수니 이걸 따지지 말자고요. 이 사람들 애덤 스미스도 그랬고 칼 마르크스도 그랬고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왜 우리는 편가르기만 연구하는 건데? 왜 진보 보수 이것만 나누는 건데? 진양철이가 이야기하잖아요. 니 진보가 문제 아나? 내 돈 벌게 해주는 게 진보다. 또 진양철이가 이야기하잖아요. 보수가 문제 아나? 내 자산 지키게 해주는 게 보수다. 우리 이 자산의 관점에서 지킬 것이냐, 잃을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지만 잘 잡으면 되지. 내 자산 불려주면 되지. 이런 관점으로 아마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모두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제 보고 제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여기 답이 안 나온다. 당장 저희 아버지하고만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도 당장 말이 안 통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이 놈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고 모두 잘 사는 방법. 그럼 집값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더 논쟁하지 말자. 이 빨갱이 나라 영국 칼 마르크스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철학자 누구를 존경하냐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 태계위항 이 사람을 살짝 가지고 와봤어요. 왜 이게 소설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여기에 위대한 철학자들 많이 나와요. 나이와 지위를 초월한 교류. 저는 마지막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항의 당시 나이 58세, 기대승은 32세, 26살 차이 났어요. 26살. 이 레벨로도 달랐어요. 이 말단 벼슬아치와 성균관 대사성.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오고 가는 논쟁을 상대로 받아들이고 한참 어린 연배의 기대승과 편지를 통해 심도 깊은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태계의 사상에 기대승의 의문 제기에 태계는 자신의 사상을 돌아보고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이 나이 되면 이 58세 넘어가고 이러면 이 꼰대 중에 상꼰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받아들이고 이론을 수정하고 지금 부동산 분위기에서 흐름을 좀 보자. 무조건 우상향? 그러면 방송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잖아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부동산 이 분위기 이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캐치하고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익을 취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지. 진보니 보수니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린 봐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다 돈을 지금 걷어들이는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더 풀 것인가? 주담대도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핵심 뭡니까? 이거 지금 궁지에 빠진 사람들 구제해주고 나면 50조라는 돈 녹아버립니다.
이거 부동산 부양으로 쓰려고 했는데 웬걸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불 끄는데 돈 다 써버릴 거다. 결국 지금 전세 시장 굉장히 무너지고 있으니까 고정금리형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한다고도 합니다. 결국 다 개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올 가을 겨울만 돼도 원금 이자 유예되는 것들 지금 상환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죠. 지난번 자영업자 구제해주는 그 사례들 캐나다 그냥 돈 막 그냥 줬어요. 우리는 다 대출로 줬어요. 거기는 그냥 막 지원으로 막 해줬어요. 야 언제 맨날 세금만 걷던 정부가 언제 이 개인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렸는데 우리는 대출, 걔네들은 그냥 주는 식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금 다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이 문제가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무너지지 않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빨갱이 한 번쯤 본다면 마르크스 그리고 자본론 한 번쯤 보신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아무도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빨갱이잖아 이렇게 딱 편가르기 하고 끝나버립니다. 물론 이 사람의 공과 가도 있겠지만 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인간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인간들이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랬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가? 네, 이런 책들도 흥미 있습니다. 앞부분 부동산과 관련 없는 듯하지만 저는 부동산과 아주 관련 밀접하다고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면은 모두가 이게 그냥 이상이죠. 모두 잘 살면 애도 많이 낳고 결국 나의 집값도 떠받쳐줄 그 2세 3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모두 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애들도 낳지 않아요. 결국 나의 집값을 받쳐줄 사람들 미래 세대도 없어져요. 야, 내 집값을 떠받치려면 같이 잘 살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 쓸데없는 이야기 좀 길어졌어요. 자, 매도 물량 31,652건 오늘 수요일 물량 증가한 날 맞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전세 물량. 제 방송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전세 물량. 야, 이거 잘한다 이야기. 야, 네가 작년에 예상했던 거 조금 차이 나긴 했지만 야, 그 흐름대로 가는 게 맞네. 라고 이런 부분들을 봐주는 게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지. 굳이 뭐 딴지 걸고 이러려면 굳이 방송을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2,000건 전세 물량 12,000건 넘어가는 상태이고요. 월세 물량 어제 요 월세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매번 나올 때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의 핵심 부분은 그 인천이 그 작년에 4만 가구에 입주 물량을 해치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 거래량이 폭발해줬어요. 월세 거래량이 폭발해줘야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대구는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 못 본다는 거죠. 자, 전체 임대 물량도 최고치를 갱신해서 다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만 82건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이. 이거 해결하려고 전세 대출 내주지만 결국 대출이에요. 그 부담은 누가 집니까? 국민 개개인이 지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34건. 지금 12월 거래량 772건이잖아요. 좀 많아진다 했지만 이 사실에 이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LH였습니다. LH. 당장 1월달 되면 거래량 분명히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1월달 거래량은 역대 최저로 예상이 됩니다. 직거래 비율도 20% 이상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일별로 화요일은 55건 정도 신고될 것이다. 수요일은 33건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저의 예상치와 한 건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쭉 가게 되면 지금 설날이 끼어져서 거래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래량 얼마입니까? 684건입니다. 700건 아래의 거래량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700건 아래의 거래량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1월달 정말 잔인한 1월달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편한 세상 범어 6억 전후의 거래가 근래 형성되고 있고요. 이시아폴리스 드샵 3차 43평형 5억 7천 수성 알파시티 동아 아웨시 2년차 지나고 나서 이제 세금 부분, 세금만 아니고 세금 다 내고 팔았으면 이것이 과연 이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금 다 내고 차라리 그냥 팔았으면 나았을까 아닐까 그런 계산을 안 하잖아요. 수성 웰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 9억 5천 이거는 뭐 탑층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5억이다. 근데 인근의 분양권 가격 5억 5천 분양권 가격은 6억까지도 가는 곳들 있죠. 한신 더유 웨스턴 팰리스 41평형 4억 8,500. 영상을 작년에 시청하시던 분 작년 여름이 되기 전쯤이었지 싶어요. 아마 요때 요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쪽 동네 대장은 H로 시작하는 히읗이 들어가는 아파트라고 해서 저는 그게 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그분이 사셨던 가격이 이맘때지 싶어요. 그것도 국평 가격이 이 정도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 근래에는 가격이 한 1억 정도 더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비싸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뭐 인생이 운때이기 때문에 그건 딱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가격 7억까지 갔던 것이 30% 정도 떨어져서 4억 8,500. 월성 3점 그리고 에듀파크 4억 3천. 이 정도면은 그냥 안 찾아봐도 이거야. 직거래일 확률이 농후하죠. 손해보고 팔 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이 정도까지 가격으로 떨어질 그런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30% 떨어졌지만 이거 분양권일 때 8억, 월배가 8.8억까지 거래됐었죠. 뭐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안 올랐다. 생각보다 재미가 크게는 없었겠구나. 요런 느낌? 네, 월성 3점 그리고 해리파크, 84제곱미터 4억에도?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침산동 2차 쌍용예가 가격 33평형 3억 8천, 고점 대비 30%, 대실력 2편한 세상 44평형 가격이 3억 7천.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6억까지 갔던 물건이 3억 7천, 호가로는 7억 8억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의 35% 정도 하락했고요. 협성 6%의 강복 2017년 아파트 요거 의심 가죠. 바로 LH 바로 의심 딱 갑니다. 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죠. 앞산 서한이 다음 31평형 가격 3억 4천. 이것도 같이 LH로 묶이죠. 느낌이 2017년 이후에 어제 방송의 핵심적인 부분도 제가 굳이 LH 홈페이지까지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공고문을 다시 찾아가지고 2017년 이후에 아파트 최고 매수 금액 3.8억 이런 것들을 제시해 드렸으면은 요런 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옥평 푸르지오 3억 4천. 인근에 아파트 신축들 가격 어떨 것인지 댓글이 달렸어요. 분석 정말 잘하시네요. 동대구 이안 LH 맞을 거예요. 제 친구가 분양받아서 지난달 LH에 팔았어요. 이 안에 여러 채 보고 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들 잡아내자. 2017년 이편의 세상 대구 금호로 가격 고점 대비 한 15%도 안 떨어졌어요. 2017년 이것도 LH잖아요. 요렇게 LH 물건들 노원 한신 더유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주곡 3점 그린코어 더베스트도 농후하다. LH1 확률이 농후하다. 그럼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오늘 34건의 거래량 중에서 과연 LH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많겠다. 이것도 LH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사업 서재리 이런 것도 LH1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럼 LH 빼고 나면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거래량이 늘어나네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LH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제가 불리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협정용풀에 죽고 26평형 고점 대비 25% 떨어졌는데 이것도 LH인지 아닐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의심은 가더라. 그리고 나니까 가격대가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시면 3억 아래 좀 어중간하게 LH에서 매입 안 했을 법한 연식의 아파트들 보면 가격이 많이 낮은 건들의 거래가 있더라. 사실 실상 3억, 4억, 5억짜리 물건들도 매매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매매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 부분에 거래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크게는 의미는 없어 보인다. LH에서 사주지도 못하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도원동 강산타운 같은 경우는 고점이 4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전세가 한번 보시면 최근 전세가 2억 6,500, 가장 비쌌을 때 3억 2천. 이런 지역들 좀 오래되고 약간 매각에 있는 지역들 역전세에 직격탄을 맞더라. 정말 이 갭 투자로 빠듯한 자금 사정에 들어갔던 사람들 진짜 탈탈 털립니다. 진짜 탈탈 털려요. 임차인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건당 거래대금 1월달 작년 말의 흐름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가격대의 금액이 평균을 차지하고 있고요. 1월달의 거래량 역대 최저가 된다. 그러면 또 과거에 1월달의 거래량은 어떠했는가? 과거에 1월달의 거래량은 어떠했는가?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1월달의 거래량은 어떤가?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적었을 때는 없는 것 같다. 이거 거래량 흐름 이렇게 흐름 보이시나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2019년 1월달 거래량 적었었죠. 이 살아나는 분위기인지 지금 줄어드는 분위기인지 그 흐름을 보시자 제발. 3억 미만 비중 6억 이상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구군별 거래 어제도 짚어드렸었는데요. 북구 지역 거래량 갑자기 12월달에 껑충 뛰었죠. 동구 지역도 껑충 뛰었어요. 달서구도 일부 약간 늘어나는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그러면 그 잘 나가던 규제 해제하고 잘 나가던 수성구도 지금 규제 해제빨이 거의 바로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이죠. 거래량 살아나지 않았어요. 거래량 살아났다는 곳 동구 북구 LH 분양권 거래량 12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여전히 분양권 직거래 비율 굉장히 높게 나타나 주더라. 가격 신고가도 한 건 있었어요. 힐테이스트 죽전이었던 퍼스트 신고가 한 건 있었는데 그 신고가 나왔던 게 5억 2천. 야, 국평에 신축에 5억 2천. 나머지 또 대형평들 가격 아직까지 와 저거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 네. 그 외의 아파트들 지금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여기 지금 제가 좀 가봤습니다. 좀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어요. 동네 조용했어요. 네, 가격 신축인데 4억 초반 전세 거래량 56건 전세 거래량 적죠. 전세 거래량 지금 이 상태로면 전세 물량 계속 축적되어 누적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자, 지난달들과 비교해 봤을 때 1월의 거래량은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12월의 거래량은 조금 뭔가 부진한 듯한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 오늘 대충 한번 계산해 보면 거의 2억씩 1.4억 이렇게 나가야 되는 돈들 많다. 이걸 전세자금 대출 고정금리용으로 해서 받쳐준다?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자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보수정권 맞습니다. 보수정권 맞아요. 근데 집값을 불려줘야 보수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불려줘야지 진보 아니겠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 지금 전세 가격 계속 빠지는 모습 보고 있고요. 이 비율로는 힘들다. 인천의 사례.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세 거래량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올해 또 한 가지 지금 예고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부수고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곳에서 살기도 하고 단체로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쑥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원룸이 인기가 있니 뭐니 하지만 이거 수익성 측면에서 이 수익성 부동산 정말 쉽지 않다라는 부분. 쑥 빠져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 공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투자했던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게 한 1년 2년 사이에 확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룸 인기 많다, 집이 가득 찼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시절로 갈 수 있겠구나.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작년에 의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말씀드릴 텐데 월세 거래량이 45건 120 전세 거래량은 요 2배잖아요. 이게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나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앞부분에 좀 더 쓸데없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1월의 거래량 아직까지는 올해 예고된 물량들을 소진해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이 흐름이에요. 지금 임대 거래량이 작년 말까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현상 올해 물건 처리하기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 방송을 통해서 큰 흐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진보니 보수니 여기서 정치적으로 논할 것도 없겠다. 다만 돈에 대해서 내 돈을 지켜준다면 보수, 내 돈을 불려준다면 진보. 요 정도 관점으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